착화합물이 색을 띠는 원리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로는 탐구 동기, 착화합물의 형성 과정, 그리고 빛의 파장, 진동수, 에너지의 관계, 착화합물이 색을 띠는 원리, 그리고 이곳에 이용된 원리, 마지막으로 탐구 견해 및 소감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탐구 동기는 최근 진행한 화학 캠프에서 의약품의 순도 파악 관련 실험을 진행하고 착화합물이 색을 띠는 원리에 관해서 궁금증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알아보자면 착화합물이란 비공유 전자쌍을 지닌 리간드와 전이금속의 배기 결합물을 말하며 배위 결합이란 비공유 전자쌍을 지니고 있으며 일방적으로 전자를 주는 물질을 말합니다. 전이금속은 d-오비탈에 불완전하게 전자를 채운 원자를 말합니다. 착화합물의 형성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전이금속, 리간드, 배위결합 이 세 가지 요소를 꼭 알아야 합니다. 우선 전이금속은 d-오비탈에 불완전하게 전자가 채워진 금속으로 주로 양이온 상태로 존재합니다. 리간드는 비공유 전자쌍을 지니고 있으며 배위결합을 하는 물질로 주계 원자를 지닙니다. 주계 원자는 비공유 전자쌍을 지닌 배위결합을 제공해주는 원자를 말합니다. 배위결합은 리간드에서 일방적으로 양이온 상태에 있는 전이금속에 전자를 주는 현상이며 리간드 수에 따라서 분류가 다른데 단위 리간드와 여러 리간드 결합이 있습니다. 이 여러 리간드 같은 경우는 킬레이트라고도 부릅니다. 예시로는 물 분자에 4개의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며 산소 원자가 주계 원자에 해당하고 나중에 배위 결합을 할 때 산소에 있는 4개의 비공유 전자쌍이 일반적으로 전자를 주는 형태가 됩니다. 빛의 파장과 진동수 그리고 에너지의 관계를 보면 일단 빛의 파장은 에너지가 플랑크 상수와 빛의 파장 분의 빛의 진동수로 곱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진동수와 빛의 파장과 진동수는 반비례 관계를 지니며 빛의 파장이 클수록 진동수는 적어지기 때문에 에너지가 적어지게 되고 빛의 파장이 적어질수록 빛의 진동수가 커지기 때문에 에너지가 커져서 파장이 길어질수록 적의 빨간색에 가까워지며 파장이 짧을수록 보라색에 가까운 색깔을 띠게 됩니다. 착화합물의 색의 형성은 먼저 d-오비탈의 정팔각형 형태에 따른 반자기성의 변화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밑에 보시면 S와 D의 오비탈이 제시되어 있는데 주황색 같은 경우가 d-오비탈이고 핑크색 공 모양이 s-오비탈에 해당합니다. d-오비탈 같은 경우는 그림과 같이 5개의 형태가 있는데 이 5개의 형태에서 전자가 운동하는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꼭지점에서 리간드가 결합할 때 전자가 끝에 많이 몰려있을수록 반자기성이 커지게 되어 에너지가 들뜨고 그리고 들뜨지 않고 바닥 상태로 가는 형태가 결정되게 됩니다. 위에 2개에 있는 d-오비탈이 들뜸 현상이 생기게 되고 밑에 있는 3개의 오비탈이 바닥 상태로 떨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이번을 보면 d-오비탈의 에너지 준위 변화에서 원래는 모두 같은 배위결합 이전에는 모두 같은 에너지 준위를 지니고 있는데 얘네가 리간드로 결합을 하게 되면 2가지는 들뜸 상태가 되고 3가지는 바닥 상태가 되어서 에너지의 차이가 생깁니다. 이 에너지의 차이를 결정장 에너지 갈라짐이라고 부르고 그에 따라 흡수광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 물질에 빛을 비추게 되었을 때 광자를 흡수하게 되는데 이 광자를 흡수하는 조건은 우선 이 광자가 흡수되기 위해서는 이 에너지의 차이와 광자의 에너지량이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 갈라짐 같은 경우는 물질마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물질마다 흡수하는 광자의 에너지량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에 따라서 왼쪽에서 보시면 바닥 상태에 있던 전자가 광자에 의해서 에너지 준위가 높아지게 되면서 들뜸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사이에 있는 특정 물질의 빛의 파장이 495나노미터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495에 해당하는
여기 보라색 정도, 보라색에서 파란색 정도의 빛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빛을 흡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빛을 흡수하게 되면 그 보색 관계에 있는 색을 방출하게 되는데, 흡수하는 색은 보이지 않고 그 보색 관계에 있는 색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보라색 같은 경우는 보색 관계에 있는 색깔이 노란색이고, 예를 들어 녹색 같은 경우는 녹색을 흡수한다면 보색 관계에 있는 빨간색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곳에 사용된 원리에는 오비탈이 있는데요. 일단 오비탈 같은 경우는 닐스 보어 원자 모형의 한계점 때문에 등장하게 되었는데, 닐스 보어의 원자 모형은 하이젠베르크의 불안정성 원리에 위배되며 다른 원소의 주기성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확률에 따른 전자의 위치를 나타낸 오비탈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오비탈이라는 것은 주양자수, 그리고 방위양자수, 그리고 자기양자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이 자기양자수라는 것은 이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하고, 자기양자수는 오비탈의 방향을 결정하고, 이 주양자수는 그 전자껍질의 개수, 방위양자수는 모양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주양자수에 따라서 이제 오비탈에 가질 수 있는 모양들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고요. 마지막 탐구 견해로는 적외선과 자외선 흡수 후 착화물을 통한 인체 내 질병 파악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이 후속 탐구를 해보고 싶고, 현재 활용 분야를 보면 의약품의 순도 파악, 불순물의 색 검출을 통한 순도 파악을 하고 있고, 염료는 착화물의 색을 이용하여 색깔을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산업 촉매로서 D오비탈의 빈 공간이 반응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산업계에서 화학 반응 촉매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리간드를 이제 세부적으로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반응 정도를 조절하기가 쉽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탐구 소감으로는 일상의 당연한 현상들을 우리가 좀 다르게 바라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는데요. 일단은 제가 중학교 때 가시광선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 원리를 배웠고, 이제 고등학교에 와서는 착화물이 색을 띠는 원리 등 당연한 것들이 그냥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원리에 따라서 유기적 관계를 이루고 하나의 현상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나갈 활동들에 대한 기대감 또한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